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이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도시 조명과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 조명이 사실은 도시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도시 조명이 일주기 리듬을 좀 방해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환경 호르몬과 같이 내분비의 교란 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 조명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주기 리듬이 무엇인지, 이것이 빛과 어두움의 사이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인공 조명에 의한 야간의 이런 불빛들이 어떻게 환경 호르몬처럼 또 내분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도시 조명이 어떻게 건강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세 가지 발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두움의 사이클에 따라서 일주기 리듬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리듬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하루에 어떤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과 또 이런 생명체의 변화가 연결이 됐다. 그래서 크로노바이올로지라는 학문이 1960년대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하루 동안 리듬이 변화되는 게 생리적인 현상이 바로 유전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1970년대에 이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2017년도에 이런 일주기 리듬에 관련된 분자적인 메커니즘, 그런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일주기 리듬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죠. 그래서 일주기 리듬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일주기 리듬과 조명과의 관련도 이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 사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결국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유전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호르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고 낮에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밤에 어두어둑해진,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비가 증가되기 시작해서 한밤중 한 2, 3시쯤에 새벽에 제일 높아졌다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빛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밝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그래서 밤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깨기 전부터 조금씩 증가되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아침에 깼을 때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오전 중까지 활동을 많이 하다가 오후가 되면 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오는 게 바로 이런 코르티졸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멜라토닌과 코르티졸의 그 사이클에 따라서 하루의 리듬들이 저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의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일주기 리듬을 결정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잠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언제 하느냐, 또 잠을 언제 자느냐가 또 일주기 리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낮과 밤의 사이클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또 일주기 리듬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사이클을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고 점심, 저녁 이렇게 보통 세 끼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죠. 만약 너무 늦게 밥을 먹거나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소화도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얼굴이 붓는다. 그게 다 이제 일주기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주기 리듬에서 가장 온도 체온이 낮을 때가 새벽
4시 반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새벽에 보통 춥게 느껴지고 하는 게 체온이 내려가서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깨면 그때서야 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운동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게 밤 11시 반 정도 되면 되게 장운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운동이 멈췄는데 뭘 먹게 되면 몸이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러한 일주일 리듬에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보통 저녁 오후 5시 정도,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덜 다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몸에 무리도 안 가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멜라토닌 호르몬이 밤에 나온다고 했는데, 밤에 나올 때 특히 어두워야 나오는 거죠. 물론 잠을 안 자고 깜깜한 데 있어도 멜라토닌 호르몬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잘 때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도 나오고, 굉장히 몸에 중요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 또 그래서 어떠한 암과 같은 그런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좀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밤에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 멜라토닌 호르몬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수면 효과가 자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면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로스 호르몬은 당연히 성장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성장을 시켜주는. 그렇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 있는 많은 대사랑 관련이 되고 뼈와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힘이 굉장히 없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없다, 병원에 가면 이런 성장 호르몬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좀 힘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영향이 얼마나 이 빛이 야간에, 그러니까 낮의 빛의 문제가 아니라 밤의 빛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의 연구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015년도에 연구가 된 건데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럼 커피를 마셨을 때 멜라토닌이 떨어지는 것과 환한 빛이 밤에 비쳤을 때 멜라토닌이 떨어지는 걸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멜라토닌의 양이 4분의 1로 떨어지고요. 또 근데 빛을 비치게 되면, 환한 빛을 비치게 되면 멜라토닌이 7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커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멜라토닌 억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밤에 야간에 밝은 빛에 쐬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간에 빛을 쬐게 되면 사실은 제일 직접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화나다. 나 화내도 잘 잘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화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고, 화나게 되면 그만큼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수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수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잠을 잘 때 우리 이 뇌에 있는 독성 물질, 우리가 세포가 대사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독성 물질, 쓰레기 같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몸의 세포들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뇌에는 그런 시스템이 그냥 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뇌세포도 분명히 에너지 쓰고 대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바로 잠을 잘 때 이 뇌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물질들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띵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뇌에도 손상을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잠이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 기억이 다시 재편이 되고 정보가 재구성되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잠을 자지만 우리의 뇌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바로 중요한 기능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처리하는 기능, 또 정보 처리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얼마나 오래 자느냐? 보통 한 7시간 정도를 평균 사람들이 자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좀 안 좋습니다. 또한 이제 또 수면의 질, 얼마나 깊게 잠을 자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의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 몸의 일주일 리듬이 결정되는데, 만약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리듬이 망가지겠죠. 일주일 리듬이 망가지게 되면 바로 환경 호르몬과 같이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낮과 밤을 반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밤에 일을 하시는, 보통 이제 쉬프트 워커라고 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병원의 간호사라든가, 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야간에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낮에는 쉬고 밤에는 또 일을 해야 되는, 낮과 밤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주일 리듬이 좀 손상이 되겠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간호사 대상의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런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방암이 증가됐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약이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리듬에 손상이 있고 암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발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48%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에 있어서 이제 유방암 증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고, 남성들에 있어서는 전립선암이 증가된다라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만큼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연구가 잘 돼 있는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확실히 증거가 확실하다라고는 안 돼 있고, 그럴 가능성은 많은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증가된다라는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호르몬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리듬이 교란이 되면 이런 호르몬 분비나 여러 가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에 있어서는 유방암,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암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연구들이 바로 이렇게 교대 근무자들한테서 나타난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밤 늦게까지 굉장히 밝은 빛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잠은 자지만 교대 근무는 아니어도 잠자기 전에 굉장히 밝은 빛에서 우리가 마트에 가기도 하고, 또는 무슨 대형 집회하는데, 또는 운동장 같은 데서 환한 데서 또 운동 시합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밝은 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어떤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면 나오는데요. 저희들 연구 결과인데, 이 잠자기 전에 1000럭스 정도 되는, 그런데 밝은 빛에 노출했을 때 이런 일주일 리듬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 또한 남자 여자가 좀 틀리더라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리듬이 좀 뒤로 물러가는 그 정도인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리듬이 많이 깨어지는 그런,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일주일 리듬 손상에 더 취약하지 않나,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들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대 근무자들에서 증가됐던 여성들에서 그 유방암이 이렇게 밝은 곳에서 일하거나 우리가 늦게까지 일할 때도 그런 위험이 증가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그래서 밝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비교해서 봤더니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73%가 더 많더라.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연구가 나온 이후로 그래? 그러면 미국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암 등록 자료를 가지고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구했더니 유방암이 12% 증가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해서 연구를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발생률 자료가 아닌 유병률 자료 가지고 연구했는데, 어쨌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2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유방암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물론 순수하게 빛공해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다른 문화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유방암이 증가된다는 것이 나왔고, 그럼 전립선암은 어떤가라는 것도 저희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전체 여러 나라들 국제적인 연구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면 많은 나라에서 빛공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런 전립선암이 증가된다, 직선적으로 증가되는 결과들이 보인다라는 이제 국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연구했을 때 지금 빛공해 수준이 25% 정도인 데와 75% 이상인데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72% 정도 전립선암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증가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 폐암이라든가 다른 암들은 전혀 이 빛공해랑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유방암과 이 전립선암만 빛공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빛공해가 있으면 야간 빛공해입니다. 야간에 빛이 많게 되면 수면 장애가 오고 일주일 리듬이 교란이 오는 그 두 가지 현상이 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제가 강조했었던 거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처럼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현상, 또 암 증가되는 거, 또는 비만을 초래하는 거 등등등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에 환한 빛을 비추는 것이 도시민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연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그렇다면 도시의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제가 이런 쪽에 연구를 하면서 한 분이 쓴 논문에 있는 글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이분이 도시 생활에서 조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사이클이 없는, 그냥 계속적으로 어두침침한 조명에서 살고 있다, 도시민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낮 시간에 도시민들은 다 건물 내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건물 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조명이 그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200럭스, 300럭스, 그 정도 되는 조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빛에 있으면 몇만 럭스에 해당되는 엄청난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은 피해서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어두침침한 데 있는 거고, 반면에 밤 시간에는 어두워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200럭스, 300럭스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일주일 리듬을 잘 만들어 주려면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두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근데 참 낮 시간에 태양에 노출되는 게 저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태양에 노출됐을 때 바이타민 D가 형성이 되는데 혈액의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밤에는 우리가 낮에는 햇빛에 노출이 안 되고 밤에는 너무나 밝은 빛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빛공해 수준이 세계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연구 결과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1등이 이태리입니다. 근데요, 2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빛공해 2위 국가인 그만큼 우리가 밤에 굉장히 환한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얼마나 밤이 환한지를 예를 든다면, 보름달이 환하게 비쳤을 때 우리가 조도를 재면 1럭스도 안 나옵니다. 한 0.3럭스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에서 불을 켜게 되면 200럭스, 300럭스 나오고요.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환하죠. 대형마트에 가면 거의 1000럭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좀 밝게 만들어야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1000럭스 이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단지 이제 조명만 있는 게 아니죠. 인공 조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 컴퓨터, TV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에서 또한 빛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생활을 도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의 빛 공해를 잘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빛 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나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조명관리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등등을 정해서 이 법에 따라서 조명 조도를 관리하도록, 그래서 인공조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관리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게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법이 너무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허술합니다. 다른 일본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만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숲이다 그러면 1럭스 밤에, 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10럭스, 또 상업지역 25럭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환경적으로 중요한지 생태지역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없이 다 10럭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거지역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그래서 훨씬 기준을 낮춰야 되고요. 국제적인 기준을 보면 이게 그 기준도 1럭스, 3럭스, 5럭스, 15럭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게 10시, 11시, 날에 따라 좀 틀리겠죠? 야간에 밤에 잠을 잘 때와 아닐 때도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빛공해 방지법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고, 또 빨리 지자체에서 조명관리 구역을 잘 정해서 야간 빛공해들이 이제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 조명이 단순히 사람들이 밤 시간에 야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환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이러한 조명에서 이제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조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민들이 낮에는 너무 어두침침한 데서 살고 있고 밤에는 너무 밝은 빛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조명 자체, 또 실내 조명 자체가 낮에는 굉장히 환한 조명,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좀 어두운 조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인텔리전트 조명 시스템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런 조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으로 일주기 리듬과 또 생각하는, 도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주기 리듬은 단순히 이제 조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좀 더 도시민들이 좀 더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좀 갖추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숲도 있고 그렇게 좀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건물 밖에서 그런 맑은 공기와 또 밝은 햇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계획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그러면서 건강한 도시 조명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